안녕하세요. 한국을 배우다 쌤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사극, 한국의 역사 이야기. 사극을 보기 전에 알면 좋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왕의 옷입니다. 사극을 보면 왕의 일상복인 골룡포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지만 왕은 골룡포만 입지 않았어요. 왕의 옷은 골룡포를 포함해서 총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입니다. 골룡포는 오직 왕과 왕세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빨간색 비단에 금실로 용을 그려 넣었어요.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세종대왕이 빨간색 골룡포를 처음 입은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조선왕조실록 세종 26년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를 보면 사대홍직금 골룡암 골타운포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홍사, 즉 빨간색 실로 만든 골룡포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은 동양에서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존재라는 뜻을 가진 빨간색으로 골룡포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세종대왕은 조선의 4번째 왕이었지요. 그럼 앞에 3명의 왕, 즉 태조, 정종, 태종 3명의 왕은 어떤 색깔의 골룡포를 입었을까요?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태조, 정종, 태종이 파란색 골룡포를 입었다고 추측합니다. 조선시대에 왕의 얼굴과 몸을 그린 그림을 어진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입니다. 파란색은 동양에서 동쪽,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든 이성계는 파란색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종, 태종도 똑같이 파란색 골룡포를 입었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진은 안타깝지만 몇 개 없어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수많은 어진을 다 모아서 부산에다가 보관해요. 전쟁이 끝난 직후 1954년 12월 26일에 부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진과 수많은 조선시대의 책들을 보관해놨던 창고가 불에 타서 사라져요. 정말 안타깝죠. 그나마 화재를 피해서 살아남은 어진들도 몇 개 있어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라거나 영조의 어진, 철종의 군복 어진, 그리고 완벽하게 남진 않았지만 세조의 어진 일부를 그려놓은 것 정도만 살아남았어요. 비교적 최근의 왕이었던 고종과 순종의 어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중후기 영조가 빨간색 골룡포를 입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룡포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과 순종은 빨간색 골룡포가 아닌 노란색 골룡포를 입었어요. 빨간색 골룡포가 아니죠. 노란색 골룡포예요. 동양에서 노란색은 세상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1800년대 후반 조선은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조선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란색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서 파란색 골룡포를 입은 왕은 3명, 노란색 골룡포를 입은 왕은 2명, 그리고 빨간색 골룡포를 입은 왕은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사극을 보면 왕들이 대부분 빨간색 골룡포를 입는 것이죠. 참고로 왕이 골룡포를 입을 때는 반드시 함께 입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익선관, 옥대, 목화입니다. 익선관은 모자예요. 옥대는 옥으로 만든 혁대, 벨트예요. 목화는 신발입니다. 참고로 익선관은 모양이 매미를 닮았어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매미가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곤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도 매미처럼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자는 마음으로 항상 익선관을 함께 썼습니다. 이 옷은 여러분들이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바로 강사포입니다. 고종이 강사포를 입은 어진입니다. 강사포는 통천관과 함께 입었어요. 통천관은 모자예요. 참고로 고종 이전의 왕들은 원유관을 썼습니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아요. 골룡포는 왕이 일상 업무를 볼 때 입었던 옷이에요. 하지만 강사포는 왕이 종묘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아니면 명절 때 신하들의 인사를 받을 때 입는 옷이었어요. 일상복인 골룡포다는 조금 더 격식을 가진 옷이에요. 안타깝지만 사극에서 강사포를 입은 왕의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옷이에요. 이 옷은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옷의 이름은 곤복입니다. 곤복은 왕의 즉위식, 왕의 결혼식 같은 나라의 제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왕이 입은 옷이에요. 곤복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9개의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용은 변화, 산은 안정, 불꽃은 광휘, 꿩은 아름다움, 술자는 효도, 해초는 화려함, 쌀은 사람, 도끼는 삶과 죽음, 불은 선도. 이렇게 9가지의 문장은 9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곤복을 입을 때는 면류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을 보면 앞과 뒤에는 구슬로 만든 류를 9개씩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양쪽 옆에는 충이라는 것을 하나씩 달았어요. 류는 왕은 나쁜 것을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아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충이는 왕은 나쁜 말을 듣지 말고 좋은 말만 들어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정말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옷도 사극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옷이에요. 이 옷의 이름은 융복입니다. 융복은 왕이 궁 밖으로 나갈 때 입는 옷이었어요. 왕의 다른 옷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편하게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왕이 수도를 떠나야 할 때 입는 옷도 융복이었어요. 천릭이라는 외투에 흑립이라는 모자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전투복 군복입니다. 이 그림은 철종이 군복을 입은 어진입니다. 어때요? 왕이 입는 군복이라서 그런지 다른 군복보다 훨씬 화려하죠. 일반 군복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도 보시면 잘 알겠지만 훨씬 화려해요. 그리고 군복 자체가 칼이나 총알을 맞기에는
방어력이 좀 부족해 보이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왕의 군복은 실전에서 사용하는 옷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군사훈련을 통제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사실 전투에 직접 참여한 조선의 왕은 거의 없었어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나 이성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인 정종, 그리고 임진왜란을 겪었던 광해군 정도를 제외하면 조선의 왕이 전투에 직접 참여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왕인데, 왕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만약 죽거나 크게 다치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이 입었던 옷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왕들은 상황에 따라서 5가지 옷을 선택해서 입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한복을 입을 때도 있었어요. 왕이 신하들 몰래 백성들의 삶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잠행이라고 합니다. 왕이 잠행을 나갈 때에는 일반적인 한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신분을 감출 필요가 있었겠죠? 앞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 나오면 강사포나 군복 같은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옷도 함께 볼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